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이 한동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어떤 의혹을 제기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결국에 뭡니까? 총선 당시에 사천을 했다. 개인적인 인연 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또는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이 정당의 공천 작업을 했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여러분들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었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 사안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중대한 의혹입니다. 왜냐? 이 정당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정당법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이라 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긴 하지만 이 정부에서 국고로 이 정당의 운영을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당은 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기들의 정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선거 때마다 공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공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공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격이었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이런 공정한 이 체계 내에서 당내 어떤 이런 민주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이 해당 조직의 활동, 자유로운 활동, 공정한 활동 이런 걸 보장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시도를 했다, 사천을 했다,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또는 사익을 또는 그 주변인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사천을 했다, 당의 정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천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소위 말하는 그 카르텔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천을 했다. 이거는 정말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국민에 대한 가장 뭐랄까 최악의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희룡이 얘기한 게 맞다면 그렇습니다. 원희룡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습니다. 원희룡이 7일날 JTBC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냐 물어봤더니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글쎄, 이게 또 생각하는 사람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진은정 미국 변호사가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은정 미국 변호사, 그리고 또 인척이라고 했습니다. 인척. 여러분들, 인척의 뜻은 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맥락상 진은정 변호사의 부친인 진형구,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장인인 진형구 전 검사장, 진형구 변호사,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얘기는 그 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맹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자맹이 아니라 외부 행보를 안 하고 있을 때, 전당대회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두몸 물출하고 있을 때, 물론 뭐 양재 도서관도 가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도, 원희룡도 그때 딤섬집에서 만나고 했지만,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가 다 계획을 해놨다, 다 이렇게 사람들도 모아놨다, 그런 얘기들, 그런 풍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흘러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 원희룡이 아마 이 진형구, 진은정, 이 부녀를 가리켜서, 부녀를 겨냥해서 결국엔 이런 소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지난 5일 또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한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공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수시로 의논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또 뭔 말일까? 우리 당에 한 번도 입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공천 등에 대해서 수시로 의논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결국에는 한동훈 옆에는 뭐 저기 진중권 이런 좌파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좌파들과 공천 등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의논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혹을 또 제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김건희 문자와 관련해서 이 진중권 씨가 뭐 그 페이스북으로 뭐 이런저런 자기가 봤더니 그건 전혀 사과하려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원희룡은 이제 또 자기 페이스북으로 진 교수님은 그거 원문을 어디서 봤습니까? 뭐 이렇게 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진중권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한동훈 좌파론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의혹이라고 할 때는 최소한 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자기 페이스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은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오늘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뭐라고 했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동훈 후보의 그리고 처가 이걸 겨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한동훈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다. 갑자기 너무 뚱딴지 같다 그 말입니다. 아니 갑자기 뭔 소리냐. 한동훈 후보는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구태를 버리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만 보고 변화하겠습니까? 변화하겠습니다. 제 가족 누가 어떤 후보 공천에 어떤 논의나 관여 비슷한 거라도 했다는 것인지 밝히시죠. 단언컨대 비슷한 일조차 없습니다. 저는 공사 구분을 중요한 인생 철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앞에 꽤 긴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중대한 의혹입니다. 정말 이거는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원희룡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정말 이 공당의 이 집권 여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 정말 공정하지 못하게 이 사적인 인연과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이익에 의해서 이 공천 과정이 진행됐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희룡의 말이 맞는다고 한다면 근데 원희룡 말이 틀리고 한동훈 말이 맞다고 한다면 원희룡은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최악의 거짓, 최악의 부정행위, 최악의 금지된 선거운동 이런 걸로 한 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희룡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한동훈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이 진위 여부를 가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공방전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와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느냐? 정당법이 있습니다. 정당법 제52조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그 다음에 김문기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당법상으로는 당대표 경선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조 2항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번과 같은 사례에 비춰서 보면 만약에 원희룡의 말이 거짓이다. 원희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원희룡은 한동훈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뭐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그 밖에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한동훈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한동훈 그리고 그의 배우자 진은정 그리고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십니다. 여러분들 꽤 처벌이 세지 않습니까? 처벌이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게 낙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그 후보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내용과 관계없이 허위사실 공표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이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들이
지금 현재 이 원희룡의 말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을 가리킵니다.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원희룡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될 부담을 지고 그리고 또 검사로 하여금 그 자료의 신빙성을 갖다가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이때 제시해야 될 소명 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소명 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될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단순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이가 자기 처하고 처가 식구들하고 뭔가 이 공천 작업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 식의 의혹 제기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다. 허위사실 공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어떻게 됩니까? 징역 5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어야 됩니다. 한동훈이 정말 사천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자료를 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원희룡은 정말 이 이제 정치 생명 이런 것들을 따질 때가 아니라 앞으로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 책임을 질 때에도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조건은 원희룡이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희룡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중대한 허위사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허위사실 공표는 법원에서 정말 엄격하게 다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설사 그게 공익과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게 뭐냐면 이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소문만으로 의혹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에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위사실로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우리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원희룡 검사 출신이고 사법고시 패스했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수료했지 않습니까? 그런 원희룡의 이력을 감안했을 때 이런 이 실정법, 현행법, 이 정당법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뭐 밝힐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를 갖춰서 조속히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도 지금 현재 여당 소속 인사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이 보수 정권이 사느냐 죽느냐,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 총선에 앞서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 주변인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신속하게 그 공개해야 될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원희룡은 정말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원희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원희룡이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원희룡이 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원희룡은 그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